서부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좀 충격적인 패배를 한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할 것인가 라는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서 일단 출발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국회 청문회 과정이었으나 또 몇 차례 있었던 그 법원의 조사 판결 과정에서도 2,000명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나 절차가 다 무시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확인했고, 오히려 이 2,000은 추설적인 숫자가 아닌가 그런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설적인 사태에 우리 미래를 상실한 젊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자기의 생업에 회의를 느끼고 다시 한번 깊은 생각과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이것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어떤 의사들의 어떤 카르텔, 이권위를 노리는 그런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즉, 진단이 틀리니 제대로 된 치료가 나올 수 없고, 한 번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을 듣고 더 큰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제는 더더욱 더 이제 교육의 우리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까지 위협받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OECD의 통계, 우리나라 의사가 전 세계 OECD 평균에 비해 너무나 적다, 인구 1,000명당 2.6명밖에 안 된다, 그런 숫자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계라는 것은요, 정말 잘 이용해야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서 조작해서 이용하면 그것만큼 나쁜 사기가 없습니다. OECD의 보건의료 통계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단 하나,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만 가지고 한 국가의 의료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부하내동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내용을 퍼나르는 것은 아무 생각 없는 앵무새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발 우리나라 방송 언론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앵무새 수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지표로 볼 때 대한민국은 우리 평균 수명이 전 세계 2위고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12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저희들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이 정원이 동결되면서 20년째 의사가 전가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에 의사 면허를 받았는데요. 제 면허 번호가 31,011번입니다. 그 당시에 의과대학 정원은 19개 의과대학에서 약 1,500명이 한 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058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의사 면허번호는 15만 번까지 갔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지 지금 30년 조금 지났는데요. 의사 숫자는 5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8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3,500만, 4천만을 거의 육박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5,000명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 증가할 때 우리나라 의사 수는 500%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증가 속도는 OECD 국가의 평균의 서너 배를 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리는 아무리 애가 아파도 맹장염이 걸려도 밤새 경기를 해도 병원을 찾아 헤맸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제가 당직을 할 때는 위수가분만이 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27주 몸무게 900g만 되면 거의 다 신생아를 놓치지 않는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수가가 분만이 예견되면 제가 당직실에서 전화를 30군데 40군데 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 방주까지도 보냈던 적도 있고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것은 위태위태하게 운영되어 오던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보험 제도가 저수가로 고효율로 운영되던 그 체제가 교묘하게 수레 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그 비급여를 어느 날 문재인 정권이 의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인 것처럼 폄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사학에 의대 입시가 너무 과열돼서 사교육이 팽배하니 의대와 법대가 더 원흉이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면 대학 입시가 사교육이 완화될 것이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 그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나이도 그만큼 투자 경험도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필수 의료로 가지 않고 더 이런 비필수 의료로 빠지면서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정하지 않고 답이 틀린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더더욱이나 지금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과대 학생들은 유급이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행 발표된 내용대로 수시 모집 합격자는 약 3,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수시 모집 3,000명이 결정된다면 유급된 3,000명과 수시 모집을 합격된 3,000명, 도합 6,000명, 그리고 정식 모집에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교육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평원에서는 분명히 인가를 하지 않을 거에 분명하니까 어평원을 무력시하고 교육농단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간 빈자리를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뼈를 갈아 넘어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정부는 그 뼈를 갈아 넣고 있는 그 교수님마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호법을 제정하여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일할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전공의 없이 전문의가 됩니까? 이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의료의 시각이 이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무자격자의 간호사들이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 몸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입니다. 아까 우리 가수님께서 아리랑을 부르실 때 참 저는 우리 국민의 감정이 너무나도 착하고 숭고함을 느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발병 나기를 원해서 부르는 노래일까요? 안 그러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애절한 기원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님 더 이상 가지 말아 주십시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 힘든 법입니다. 이제는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님으로 선택했던 우리 국민의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멀리 가시면 돌아오기 힘들고 돌아오기 힘들면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고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의료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치권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거는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한 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크게 보시고 확실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경기도 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다음 주 나올 때는 꼭 한 분씩 더 손잡고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이전에 수능 발표가 나는 12월이 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바로 차릴 수 있도록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장 한번 하겠습니다. 불법 산업농단으로 구속시킨 정공이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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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목적의 의료농단을 일으킨 조규용, 박민수 하늘나라! 하늘나라! 교육 제도를 무능화시키고 입시 제도를 하찮되는 이기용 교육부 장관 하늘나라!